네, 그러면 좀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토론자 분들께서는 5분 내지 10분 정도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10분이 넘어가면 제가 조금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자 첫 번째로는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추진본부 본부장 맡고 계시는 여영구 본부장님 토론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취지 이야기나 한 것은 우리 김건호 정책위원께서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계속 출근 캠페인을 쭉 하고 있는데 참 자가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근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용도인데 굳이 저 자가용을 저렇게 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뭐 버스 타는 시민들도 많고 창원이 지난번 창원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19만 명 정도가 대중교통을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인구로 보면 한 18, 9% 100만이 조금 넘는 도시니까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만약에 무상이 되면은 현재 저 노선, 배차 간격 그런 것만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 들어서 이게 무상 저희들이 이제 조례 추진과 함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선이 뭐 별로 없다든지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든지 또는 환승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다든지 등등 또 이 시간적으로 정시성을 못 지킨다든지 뭐 등등의 문제가 함께 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지금 도로를 막 파헤치고 있습니다. 소위 슈퍼 BRT 급행 간섭 버스를 1단계 구간을 한다고 중앙분리대 나무로 심어놨던 중앙분리대를 다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 다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가흥정 사거리에서 도계광장까지 1단계 공사가 올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창원시에서 급행 간섭 버스가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12% 정도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더 되려면은 적어도 저렇게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나무 파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화도 많이 내고 하시던데 저런 시민들의 피해를 준 만큼 그만큼 큰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좀 생각이 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더더욱더 좀 알차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 조례 추진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특례시라도 광역 단위는 6개월입니다. 조례 제정 추진하는 기간이 6개월인데 특례시라도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서 3개월 안에 창원시 유권자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분의 1 숫자는 5,800 몇십 명인데 한 6,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이제 조례를 청원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참 요즘 좀 행정 우리가 이제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참 많은 걸 느끼는데 이런 조례를 추진하면 행정에서 한번 물어볼 만도 하고 한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교육청이나 창원시청이나 입장을 내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좀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무상교통조례는 한 1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좀 이게 실제로 조례 제정에 좀 압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토론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그 마산 YMCA 사무총장 그 토론 자료를 보면은 자가용 수송료 우리 창원시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최고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 이동할 때
굉장히 좀 새로운 좀 사실을 보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려면은 진짜 자가용 이용을 좀 억제를 하는 뭔가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무상교통 조례가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좀 우리 김근호 정책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생략하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저도 많이 경청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의 뭐 추진 방안하고 이거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의 방향들을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대표자 교부 신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 6천여 명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10만 명 목표로 좀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좀 두 번째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교통 전환 요금 할인만으로 부족하다 28페이지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윤기 마산 YMCA 사무총장님께서 토론자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짧게 써야 되니까 제가 자료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행국 전 의원님께서 BRT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2% 절대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BRT를 만들면서 차선을 하나도 줄이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버스가 중앙 전용 차로로 다니면 승용차 차선이 하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줄어들지 않고 그걸 자전거 도로를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서 승용차 차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갖고 있는 교통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질적인 문제점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승용차 억제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발제자께서도 마지막 부분에 결국 이게 승용차 억제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절망적입니다. 창원시는. 그리고 회복 가능하겠는가 과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고요.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2016년에 27.6%였는데 2018년에 24.3%로 줄었고 코로나 기간에 더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2016년에 41%였는데 2018년에 61%로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기간에 더 높아졌을 거고요. 그래서 이 승용차가 너무 지금 높아져서 정책에 대한 저항이 너무 강할 것이다. 창원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할 때 정책 저항이 너무 강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승용차가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2016년쯤에 뭘 했으면은 그래도 저항이 덜 심했을 텐데 이제 차를 가질 만한 사람은 다 차를 가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가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발제자께서도 이미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동군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군수님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못 받으셔가지고 무소속 출마해서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100원 버스를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도 학생들이 버스를 안 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또 특이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동군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생 7%만 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원으로 탈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예. 그 다른 자료에 앞에 자료에 보시면은 우리 그 버스 이용률이 경상남도가 그 시지역 평균이 14%고요. 군지역 평균이 3%밖에 안 됩니다. 하동은 그나마 높은 편인데도 예, 불편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해서 버스 이용이 그냥 늘어나지는 않는다. 3번에 보시면은 벨기에 사례를 제가 얘기하는데요. 이 벨기에 사례도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이 15년 동안 무료화 정책을 하다가 14년에 폐지했는데 폐지한 이유가 버스 무료로 타게 했는데 결국 늘어난 승객이 대체로 자전거 타는 사람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공짜 버스를 타더라. 승용차는 별로 안 줄어들더라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보다 더 심각한데요.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80%대인데 줄어들지 않더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이 승용차 억제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창원도 지금 여기 시사점에 나오는 순환도로 건설 계획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창원 통합되고 나서 외곽 지역을 통해서 옛 마산 창원 시내를 순환할 수 있는 순환도로 계획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만으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예, 준공영제 시행하고 나서 사실 이제 서비스는 일부 개선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승객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재정지원금이 2018년 398억에서 2022년도에 877억으로 예, 뭐 2배 넘게 늘어났죠. 예. 근데 이 승객 감소는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의 버스 정책은 그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무상요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방식의 무상요금 제도가 그것만으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른 정책들과 함께 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준공영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저는 부분 공영제가 시행돼야 되지 않겠나. 버스 회사의 경영을 들여다보는데 한 20수년 전에 그 창원시 내 버스 요금통을 다 동인해가지고 운송 수익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3일 동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카드를 쓰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투명성은 상당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려면은 저는 그 버스 업체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노선부터 저는 시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수해서 그런 노선을 공영제로 운영해야 되고, 뭐 서울에 지하철 공사 있는 것처럼 창원교통공사 같은 거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발제자님께서 전국 현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은 서울보다 더 심합니다. 또 이런 그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게. 뭐 서울 분들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승용차가 없어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저희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심지어 지하철 타고 천안까지 오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훨씬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시외버스도 사실은 그냥 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 분들이 경기도 안에 지하철 타고 다 다닐 수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은 도내에 시외버스도 다 무료로 타게 해줘야 서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이 그 조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사실은 승용차 억제 정책이 동시에 가지 않으면은 저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 하는 우려 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크게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서민 부담을 해소하고 불평등 해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것만 3만 원 프리패스해서는 곤란하다. 네, 승용차 억제 정책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뭐 편도 2차선 이상 모든 도로에 버스 중앙 전용 차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좀 강력한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특히 창원에서 버스를 안 타는 제일 큰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경남대학에서 창원대학까지 가는데 2배 이상 걸립니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하고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승용차를 불편하게 만들고 예, 버스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존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 사무총장님께서는 강력한 승용차 억제 정책 없이는 이런 뭐 할인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창원시 현재 정책 문제점과 좀 준공영제에 대한 좀 대안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대중교통 종사자의 입장에서 본 3만원 프리패스 정강재 민주버스 노조 부산경남 지부장님이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민주버스에서 지부장을 하고 있는 정강재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쓰려다가 섞였더라고요. 첫째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우리 창원시는 구조적으로 대중교통하면 버스잖아요. 버스가 전부지. 그러니까 버스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지. 유일하게 전국광역시도 중에 저기 울산이 이제 없고 그리고 그게 부동가는 이제 도시잖아요. 인구 대비 100만 이상 도시에 없는데 버스가 100%거든요. 실제로 이제 교통수단하면 우리 공공으로 탈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버스 종사자들은 지금 이 3만 불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수막 걸리고 말 봤다 선전을 하다는데 일단은 뭐 관심도는 우리 기사님들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하고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버스 기사는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왜?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운행을 위해서 버스가 없는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직군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도 버스를 맨날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이용하지 물론 이제 여가나 이럴 때는 잠시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요거 하면 제가 좀 뭐 수입이 이런 거 받아보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단은 이제 무상교통 프리패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딱 표면적으로 늘어나는 게 승객이 늘어날 것 아닌가 좀 그리고 실제적인 궁극적인 취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버스 유입인구를 늘리자는 거니까 그렇다면 승객이 이제 다수가 된다는 거는 버스 노동자 운전하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 강도가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은 이 버스라는 것은 승객의 장학적 운전이지만 그 운전의 실질 내용은 운전은 뭐 하는 거지만 솔직히 정류장에서 버스 승객을 싣고 내리는 일이 주 일이거든요. 실제 버스 일은 특히 시내버스는. 그런데 우리 아시지만 창원 이제 이 접근성의 문제하고 상충돼서 그렇지만 버스 정류장이 실질적으로 아까 저도 이은기 우리 총장님이 말해 적극 공감하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걸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버스 정류장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출발해 보면 알지만 버스 정류장이 너무 과도하게 뭐 어떤 건 심지어 신호등 하나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접근성과 이런 것들이 조금 되는데 이전에는 일이 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인들이 굴곡도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내비 찍으면 목적지를 소유적하면 결론 말씀드리면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가 소유자이 딱 한 가지 편리와 불편의 차이거든요. 편리와 불편의 차이인데 버스가 이러면 그렇다면 어쨌든 가야 되는데 불편한 이유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굴곡도라는 거지. 최대한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굴곡이지. 이것도 말지만 여기 100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승객의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개발이라든지 대단지가 들었으면 해서 아파트가 또 요거 수요에서 또 새롭게 뭐 생기니까 기존 노선들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창원시가 이제 6월 10일부로 20년 30년 만에 대대적인 노선 지금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보면 일부 노선들이 이렇게 뭐 직선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가 그래가는데 버스 기사들은 그 걱정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특히 지금 아까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버스 지금 탑승 보면 비율이 한 7대 3으로
그 청소년을 제외하고 학생을 제외하면 7대3으로 여성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성, 소위 말하는 성인 남성들이 버스를 타면 아까 이런 조금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조금 타고 싶어도 그런 사회적인 어느 그런 게 좀 형성돼가 있어요. 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넥타이 메고 버스 탑승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아주 저녁에 이제 뭐 대리기사님들이나 또 그렇게 할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고령화사에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타게 되면 이제 노동강도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걱정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창원시가 우리가 2021년 9월부터 준공인제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공인제는 공인제가 아닌 겁니다. 준공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을 더 공고화해 준 게 준공인제고 업체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로 보면 되는 거고요. 준공제 대비해서 기사들이 많은 기대를 했어요.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 준공제라니까 느낌적으로 사람들은 좀 그러잖아요. 준공제 하니까 뭐 공제, 뭐 공무 심지어 공무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 뭐한데 아무 무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쉽게 말하는 노동 강도라든지 복지 향상, 임금 향상이 될 줄 알았더만 아니거든요. 버스들이 한 번씩 파업을 홍역을 겪잖아요. 우리 창원시도 많이 겪고 하는데 올해 우리 창원시 하루 파업한 거 아시지? 하루라서 모르시지? 하루 전면 파업했습니다. 전체가. 왜냐하면 중공제인데도 파업했어요. 임금 작다고 올리더라고. 원래 8%를 요구했는데 일단 3.5%에서 하루하고 마무리됐긴 했지만 이거지.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결국은 무상교통 3만원 프리패스로 나가게 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이 어쨌든 시민 세금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서 이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파이를 나눠갖게 먹게 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임금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는 지점들이 좀 있지 않겠냐 우려들이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그건 현실적인 문제들. 창원시가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이 지금 아직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타기 좀 800억이 넘어요. 이제 곧 1000억입니다. 1000억. 창원시만 해도 이거 어마무시하지. 9개 사이 1000억인데 그런 한정된 자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그런 걱정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지금 창원시 어제 저희들도 화포구청에서 통상임금 설명회를 기사를 상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지금 적점이 이번에 파업도 상여금이 이제 있어요. 한 90만 원 내외가 되는데 이게 통상임금 값 1인당 한 월급이 50만 60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 창원시가 이 문제가 나중에 지금 소송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몇 명이 승소했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전면 창원시 내버스 기사들 1,700명이 만약에 소송에 참가해가지고 노동자 측이 승소하는 결과를 가지면 최고 퇴직금 포함하면 500억이 이를 수 있어요. 이걸 그러면 이거 향후에 몇 년 뒤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고 업체들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도산할 거다, 문 닫을 거다, 뭐 면허가 안 나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급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부산 경남 지구라서 부산에 이게 BRT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좀 논란들이 많았지. 아까 말씀대로 소형차를 솔직히 BRT의 목적은 버스 한마디로 BRT는 BRT 버스 급행 체계의 줄임말입니다. 그 버스를 빨리 가게 할 목적이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데 근데 BRT 실질 버스가 그렇게 또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결국은 버스가 지금은 어쨌든 정규 4개 차례를 다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히고 하면. 근데 BRT가 되면 아무리 막혀도 BRT만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앞차가 막히면 써야 돼요. 한번 가시면 아시지만 저기 부산 상고 지금 저기 롯데백화점 앞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요. 버스 많이 서 있을 때 20대 서 있습니다. 기차 이상입니다. 그 20번째 있는 버스는 그거 빠지나가는데 7, 8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버스 차로를 2개를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정류장을 분산해주고 한 것에 대거 몰리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정무상가가 그런 지점이 예상되겠지요. 그런 걸 고려했는지 몰라도 그런 지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정 구간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일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정체되는 그런 현상도 빚어진다는 점이 있다는 그런 시행착오도 있는데 창원시가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좀 해줄 건데 아마 또 지금 보면
그런 것까지는. 그래서 지하철도 지금 최근에 급행체계가 있잖아요. 급행체계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BRT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어쨌든 이 버스 승객에 유입하게 되면 저는 그럴 생각합니다. 저도 시청이 자주 가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 그 주차장에 속된 말로 태반이 공무원 차들인 걸 알고 있어요. 제가 9시 반에 여기서도 가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늦게 가면 좀 이런 데 없어요. 다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왜냐하면 공무원들 차 태반이거든요. 지금 모순이잖아요. 시청이 이런 대중교통 정책을 해냈고 시청이 공무원 아닙니까? 시청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청에 통과버스 선언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다. 한번 통과버스 때 딱 정차하거든요. 내릴 때 진짜 그동안 몇 명 내리지 않으세요? 사보세요. 사이버지 몇 명 내릴게요. 맞습니다. 그 45인승 버스거든요. 제가 잘 타야 10명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여러 버스가 안 타잖아요. 그지? 탈 수가 없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점들이 이게 단순하게 저도 이제 어쨌든 무상교통 이거는 결국 3만원 프레이 패스로 시작하지만은 전국에는 무상교통으로 뭐 나가야 되고 실제로 창원시 무상교통하면 지금 지원금 딱 그만큼만 지원해주면 무상교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절반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수익금에. 운송 수익이 절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더 해주면 무상교통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700억이나 1,400억이 넘으시죠. 차라리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꼭 창원시 일단 지자체 하는데 여기 결국은 버스가 아까 전했지만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출퇴근 차량이 이 창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인근에 우리 베드타운에서 진영, 그지? 뭐 장유 이런 데서 대구역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창원시에 대한 지자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협업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한 생활거리 있잖아요. 생활거리 되는 같이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지. 이게 한 지자체만 특히 독립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런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그게 있다 하더라도 창원에서 완전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창원 김해버스가 들어오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도 조금 저희들이 보니까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버스 꼭 무상 교통장애 해야 되지만 다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한 만큼 다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버스에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데서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인센티브 주는 거, 시청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진짜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뭐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든지. 뭐 현실적인 금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어도 저는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다른 다각도로 조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이런 조금 프리패스를 비롯한 무상교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이제 버스를 직접 운전하시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 강도 우려나 이제 노동자 임금 우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SBRT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제 차로 확보를 못하면 오히려 또 정체 구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과 이제 뭐 무상교통 정책과 동시에 좀 다른 인센티브 정책도 좀 같이 가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토론자분이신데요.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박종건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 연구분도 말씀드렸죠. 지금 6년 1개월 25일 남았습니다. 1.5도 상승하는데,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에서는 제일 심각한 것은 시간이 없다입니다. 시간이 없다. 우리 심상정 본부장 인사말에도 보면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 나오면 기후위기 막지 못합니다. 절대로.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요, 이 폭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빈총입니다. 빈총. 그런데 자꾸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 하면 기후위기 절대 막을 수 없고요. 우리 지금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3만원 프리패스 제도도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줄이자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전혀 난방비 폭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아닌 증거는 뭐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 지구를 구할 천사인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후에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정부는 맨날 먼 훗날 2050년 탄소 중립 이야기는 했었고, 이 2050년 탄소 중립하는 거는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2030년이 중요하고 지금 3년, 5년이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골든 타임인데 자꾸 뭐 탄소 포집 기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그 툰베리 같은 애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때 우리 정의당이 그래도 우리 그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경남 기후기 비상행동도 같이 힘을 합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정책들이 나와야지 말로만 가지고 계속 탄소 중립 이야기, 되지도 않을 탄소 중립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 그린워싱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050년 탄소 중립할 거니까 뭐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40년 전에 미국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워싱턴 대학에 한 3개월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인데 그 도시에는 벌써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가 무료였습니다. 무료.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한다면. 그래서 제가 허승무 시장 때 우리 출퇴근만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자. 부분 공영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만 명이 만약에 이용한다고 계산하니까 예산이 한 900억 정도 필요한데 기름 절약하는 것 돈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1350억이더라고요. 훨씬 이득이죠.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됨으로써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래야 되는 이득, 이거 계산 안 하고도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주노조에서도 민주버스 노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무상화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3만 원 들고 나오셔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 3만 원 가지고 가는 게 확 뭐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윤기 총장도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돈이 큰 문제가 아니라 편리한 거 이게 문제거든요. 한번 타면 정말 아까 본부장 노조에서 말씀한 두 배 걸리는 2배. 저도 어떤 일이 있어서 한 3개월 동안 버스를 한번 이용해봤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분리하면 제도도 너무 많고 노선뿐만 아니라 뭐 1명 2명 태우고 버스 다니는 것도 예사고요. 그런 걸 잘 조정해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승용차 억제 정책. 지금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은 주차장을 자꾸 없애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차장을 늘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창원시청 주차장 처음 늘리잖아요. 뭐 탑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거 다 없애야 되는 판에 자꾸 만들고 있으니 이게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3만 원은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한 2만 원 이하로 해야 좀 임팩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2만 원 갖고 한 달 내내 한단 말이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3만 원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는데 3만 원이니까 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가운데 좀 금액 같은 것도 좀 연구해 보시고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창원시장이나 뭐 도지사나 다 아까 우리 이윤기 총장도 한 것처럼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창원 그 대로라든지 원희대로, 창원대로, 뭐 창의대로 가면 길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한두 개 차선은 자전거 도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번 주장을 해도 못해요. 유럽에 가면 4차선이면 2개 차선은 자전거고 2개 차선은 승용차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불편하게 해줘야 자전거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탈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우리 특히 버스 같은 데는 우리 마산 YMCA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데 이런 그 정책들을 많이 좀 보완해서 함께 한다면 기후위도 맞고 우리 서민들도 좋고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분이 벌써 지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건 대표님께서도 앞서 나온 이야기랑 이제 공통적으로 승용차 억제 정책이 그래도 같이 가야 대중교통 이용률 활성화에 좀 직접적인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3만원 프리패스제가 이제 3만원보다는 좀 2만원, 1만원 정도로 이제 내려가야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질의응답을 토론자분들과 발제하신 분께 이제 좀 참여하신 분들께서 질의응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발제하신 연구위원님이나 토론자로 나오신 이제 네 분께 혹시 참여하신 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 분? 제가 먼저. 제가 이 정책을 어쨌든 이 정책을 이렇게 운동 발언하는 게 정의당이 되네. 정의당 우리 연구를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프리패스 하면서 이게 금액을 지역별로 좀 다르게 설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10,000원 프리패스, 맞지? 맞는 거예요. 어떤 곳은 30,000원 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면 어떤 지역은 그렇더라면 맞게끔 무상교통은 또 내놓지는 한 곳은 없는지, 안 했다면 없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언론이 굉장히 해자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유일하게 청송군에서 이제 경북 거기 무상교통을 했잖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거 하는데 예산이 6억 미만이라더라고요. 물론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6억으로 하여튼 무상교통을 시행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무상교통까지 이렇게 좀 지역에 따라서 내왔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답을 할까요? 질문 다 모은 다음에 대답을 드릴까요? 답변하고 이제 까먹으니까. 토론자 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상호 좀 토론이 될 수 있게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의당 중앙당의 입장은 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지금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 토론자분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대도시하고 시군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별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창원시하고 서울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3만원 프리패스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아까 이 세 가지 우리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 표준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각 지역별로는 그 실정에 맞게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정광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1만원 프리패스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무상교통 얘기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총선 때까지 계속 이거를 자율적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만원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라기보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다만 이제 좀 이게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부장님이 아까 말씀을 해서 좀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주신 게 저는 너무 고마운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독일 구유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 구유로 지금 아주 장밋빛으로 잘 진행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반대했어요. 노동조합에서. 왜냐하면 아까 지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당연히 승객이 늘어나는데 노동 강도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부하고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어떤 시설 확충이라든지 노동자 추가 채용 등의 협약을 맺은 다음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3만원 프리패스를 얘기하려면 추후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사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과제입니다.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얘기하는데 발전소 노동자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좀 맞닥뜨리고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린 승용차 억제 부분도 저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시군 차이점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제가 드린 말씀만 들으면 아마 장밋빛으로 들리고 참 좋은 얘기 같지만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슈화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분명히 아마 다른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방금 얘기하신 거 외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지금 지하철 정기권 끊고 한 10년 넘게 타고 다니는데, 출근길, 퇴근길 말 그대로 지옥철입니다, 진짜로. 저렇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만약에 대중교통 활성화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는 사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지금 빨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방금 하신 걱정들이나 지적들이. 좀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김건호 정치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제자분, 이게 토론자분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다 모아서 좀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김건호 연구위원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제는 어딨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하고 다른 거 아니고 과연 이 3만 필터에서 이 과연 이거 부상은 현실적으로 이 과연 되겠습니까? 나는 좀 힘들어요. 제가 봐도 지금 시대가 시대만큼 다 모든 게 다 나라 저출산 코로나 시대가 모든 지원금이 다 그쪽 다 빠지고 무슨 세금이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 과연 되겠습니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예, 우리 조합원님 전했는데 저는 아마 내일은 휴일에서 합니다. 다음 주에 창원시에서 최소한의 어떤 오늘 우리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사 부산에 아시지? 부산은 지금 따지면 45,000원 프리패스를 한다고 시청에 발표했는데 저희 시민단체하고 노동조합에서 토론회도 마찬가지 했습니다. 한 다음 날 바로 창원시장이 45,000원 이상 부산시장이 45,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9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겠다. 실제로 9만 그렇게 안 타거든요. 사실적으로 이 3만 원을 보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1,500원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려워 버스는 왔다 갔다 해야 되죠. 3,000원 아닙니까? 근데 카드 쓰면 50원까지 주거든, 골라. 어쨌든 하루에 3,000원인데 10번을 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10번까지는, 그럼 10번 이상 타야지만 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현실로 보면 고정 출퇴근자 또는 고정 통학자에만 해당된다는 결론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차피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외부 이익을 가려면 이거는 좀 미력한 게 있어요. 부산은 좀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지하철 포함해서 이제 45,000원인 거지. 그래서 조금 45,000원이 아마 그런 기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했지만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공론화되고 되면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최소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창원시도 부산시의 그런 걸 좀 보지 않겠나 어떤 입장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도 있지만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시민바람으로 가기 전에도 선제적인 조치가 누군가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아까 설명해서 예산 문제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니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달랑 2명 있는 전문가 말고 다른 교통 전문가가 와서 했으면 100이면 100 다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불가능이 얘기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단순히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교정해보자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보자는 차원의 실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바꿔야만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바꾸자는 것을 첫 번째 발걸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채우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당이니까 그 내용을 무책임하게 채울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의 나름대로 이제 대안도 마련을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얘가 이제 지하철에 그 노인이 이제 적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마다 움직입니다, 지하철은, 그죠? 노인분이 지하철 탄다고 해서 적자가 왜 발생하죠?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안 타도 지하철 움직이고 타도 움직이고 이게 수치상으로 뭐 몇십억, 몇백억을 적자, 이게 일단 거기서부터 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이게 3만 원 혹은 무상을 한다 했을 때 있잖아요. 어쨌든 버스는 다니잖아요. 그러면 방금 재원 걱정하셨는데 만약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원을 현재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용기 총장님 말씀하셨거나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서민들은 더 작은 돈으로 혹은 되기만 하면 무상이면 제일 좋죠. 많이 타게 하고 그래야지만 승용차가 좀 끄고, 그 김건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대중교통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그냥 지금 정의당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서민의 현재의 지출을 조금 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서민의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단지 이제 정책적으로 그분들의 이제 표나 혹은 민심을 조금 얻는 거는 당장은 좋으나 정말 대중교통 3만 원 혹은 그 무상의 교통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은 정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야지만 실제 시민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전 제일 오늘 와가지고 제일 놀랬던 안 중에 하나가 그 방금 그 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그 정류장이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구나. 이 심각한 그 안에서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버스와 자가용이 밀리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저 굉장히 처음 들었는데 엄청 이거만 좀 개선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도 내가 목적지인 집에를 가든 회사를 가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누비자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너무 가까이 있는 이 버스 정류장이 꽤 생각보다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의당에서 정말 좋은 안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도 시민으로서 참가했는데 오늘 뭐 좀 더 복합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거는 좀 저희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라든지 정의당에서 좀 의견으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가은재 지부장님께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정원 대표님. 이게 활성화되면 좀 성적이 늘어나면 그 노동자는 좀 강도가 조금 세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임금 같은 경우에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 사정이 좀 좋아지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설명이 좀 지부장님. 아 예. 예, 그거지. 지금 이 뭐 중공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버스는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구조는 이제 원가가 발생하면 원가의 대부분 원가가 발생하면 예, 현재 어쨌든 요금을 받고 요금 수익금에서 이제 원가에 차이 나는 부분을 지원하고 거기에 회사의 일정 부분 영업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가의 구성 요소를 보면 버스는 당근 도로는 어차피 역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도로를 다니는 거죠. 국가가 다 책임지니까 지방도로나. 그러니까 운전기사, 정비사, 회사 관리직 이런 거 물론 대표까지 있겠지. 이런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버스 그 자체 기름값이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 요소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이 실질 항목에 이 운전기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업직도 있고 척수하시는 가면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현재 구조의 70% 육박하니 그러면 이 많은 인건비 되면 아까 그거잖아요. 재원이 무한정하다니까 했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뭔가가 쓰고 써야 되는데 이제 무상교통 또는 3만 원 프리스페이스를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교통시설 회계에서 놓든 어디에서 놓든 그러되면 우리가 그래도 요구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나 이제 기사들이 임금 인상 그런 게 빤한 재원에서 이제 당연하게 시가 그런 핑계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는 아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게 투자해야 되다 보니 새로 생긴 게 없는 게 새로 생긴 그런 거잖아요. 나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얼마 쓰든 간에. 그런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상승폭도 요구 자체를 가면 낮아질 수도 있고 이제 올해 3.5%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무원 보통 1.7% 2% 미만 이제 그렇게 나갈 우려가 있다는 거지. 네, 방금 손대신 예. 제가 여쭤보고 싶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자료에는 보면은 그 자료 가고 안 계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이용자가 줄여서 적자가 크다고 하지만 정작 버스는 동장치에 돼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히 지부장의 생각이 어떠신지 소리만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말이 맞는 거기는 무상교통인데 이제 버스 조금 뭐 제가 현재 있다 보니까 요거 맞는 말이고 감사히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버스 시민 솔직히 버스 회사를 보고 주는 건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시민 전체 이용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지역을 운영하는 주체가 버스 회사가 버스 회사가 받아서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버스 아까 저 대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 최고 임금 그러니까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얼마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한 얼마 좀 받겠습니까 연봉? 이런냐 좀 더 쓰셔야 돼. 이거 지금 한번 올라 찾아보시죠. 최고 많이 받는 사람 8억 받습니다. 바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버스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의 버스 회사가 66개가 있습니다. 연봉 최고 잡고 받는 사람들이 1억 5천 정도고요. 최고 5억대도 몇 명 있고요. 최고 8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버스 회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말도 공동 대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상급상 가능하잖아요. 버스 2 내지 3위 다 대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상 상급상 주주 기업이지만 다 족벌 그러니까 가족 개인입니다. 우리 창원 시내버스 100% 가족 개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원도 우리 9개에서가 있지만 실제로 2-3개씩 이렇게 다 형제 집안입니다. 서울에 66개까지 8억이 한 개에서 팔받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5개사에 임원을 두고 있습니다. 3개사의 대표, 다른 회사의 이사. 그래서 합의 5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버스 회사들이 집단적으로 버스 운송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화가. 법인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경제유급을 하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뭐 9개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공영 차고지 다 있잖아. 5개사, 3개사. 한 개에서 못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라는 게 기존에 배차가 돼 있어가지고 영업, 생산, 수출, 무역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해진 노선에 운송하고 정비되고 기사가 안전운전하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 총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반면에 질문은 되게 좀 가벼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창원시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깔고 시작하신 것 같은데 왜 뭐 정부나 정치에 대한 일반적으로 희망을 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 요금 인하에 투입이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계속 주장하셨던 승용차 중심의 승객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쨌든 한정된 비용이 공적 자금 쪽으로 공적 자금이 요금 인하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승용차 중심의 대중교통 운송 수단이 억제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은 사무실에서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어떤 요구에 끝내 밀려가지고 요금 인하나 그 대중교통의 그 활성화보다는 지금 있는 체제로를 계속 유지하려고 더 애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예. 여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방 정부가 너무 권한이 없는 탓도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원의대로에 슈퍼 BRT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거기에 그 도시철도 한다고 그 뉴스가 크게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BRT 하는데 450억인가를 들이거든요. 그리고 1조 2천억인가 들여서 그 다음으로는 그 같은 구간에 그 도시철도를 깔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450억 들여서 BRT 놓고 거기를 또 한 7, 8년 후에 트램이 다니도록 하고, 이게 창원시가 그 자기 도시의 교통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도록 우리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다 그런 거를 무슨 시범 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몇 개 도시만 딱 찍어갖고 돈을 줍니다. 그럼 국토부가 만들어 놓은 그 뭡니까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만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뭐 또 그 비근한 예로 마산역에 무슨 복합 환승센터 만든다고, 예, 그 민주당은 저거가 했다 하고 국민의힘도 저거가 했다 하고 막 계속 막 붙여놨지 않습니까? 저는 마산역에 그렇게 큰 복합 환승센터가 필요한가? 혹은 창원시에 그 돈을 가지고 복합 환승센터가 좀 여러 군데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그런데 국토부가 돈을 줄 때는 마산역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굉장히 그 큰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 그 조건에 부합할 때만 돈을 주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창원시도 그렇고 경상남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그 중장기적인 교통 계획을 세울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좀 희망을 갖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구조를 깨려면 사실은 저는 그 단체장이 재선되지 않을 각오를 하고 승용차 억제 정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박종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식 개선 이런 것들 돼야 되는데 이거 다 이제 저항에 부딪힐 거거든요. 이를테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승용차 억제 정책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가장 그 구입 비용이 낮은 승용차를 타고 계신 분들부터 저항하지 않을까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차장 요금이 올라가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이게 이제 경차라도 구입하신 분들이 당장 주차 요금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 바로 저항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에게 승용차를 버리고 나와도 별로 불편을 겪지 않을 만큼 이 대중교통에 대한 플랜이 같이 가져야 된다. 저는 원의대로 하고 나서 엄청나게 반대 여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돈 들여갖고 했는데 하나도 안 편리하네 라고 하는 반발이 생길까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답이 되면서 부족한 건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 네. 총장님,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 14페이지에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산업통, 뭐 탄소
그렇지만 잘 되는 것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혹시 해외 사례 중에 그 일 말고도 총장님께서 짚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무상교통 또는 뭐 패스 제도에 정말로 그런 중심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사례는 그 발제자께서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제일 큰 이유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 좋은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좋은 사례들이 그 승용차 억제 정책하고 만나야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용차 억제 정책하고 만나지 못하면은 이거 자체로는 이를테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차값을 얘기했는데 뭡니까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가면 일부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 승용차가 그러면은 그 다수의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은 혼잡이 줄어들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더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창원 광장이 지금은 막히잖아요. 근데 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면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요금 할인 때문에 옮겨가시는 분이 생기겠죠. 근데 다른 정책이 같이 안 가면은 다수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95% 정도는 승용차 운행하기 더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출근 시간에 차가 막혔는데 지금 안 막혀. 일부가 버스로 옮겨가줬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영구 본부장님께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솔직히 오늘도 그 뭐 행사 때문에 창원시 청내에 가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공공기관의 사람들부터 이부제든 하든 무제를 하든 이랬으면 좋겠다. 이걸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그 승용차 억제 정책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어쨌든 뭐 유류세든 뭐 탄소세든 뭐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정당이다 보니까 저는 창원시에다가 정책 어떤 조례 혹은 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서 뭐 책임 뭐 창원시가 뭐 어쨌든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의지만 있으면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방금 이용규 총장님 말씀하셨더라 도로가 좀 강성해지면은 차가용 이용객들이 또 늘어나는 결국은 옮겨가는 이 상황만 있을 뿐인데 저는 조금만 더 그래도 자동차 억제 정책이 확실히 좀 더 조례라든지 돈이라든지 어쨌든 세금이라든지 이게 좀 더 규제가 더 돼야지만이 저 대중교통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정책적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좀 입법이라든지 뭐 입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좀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도의원 할 때 노동조합 대표자 몇 분들하고 승용차 대신에 통근버스를 좀 확대하면 안 되냐. 그때는 탄소 문제, 지금처럼 기후위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공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과 좁은 2차선 도로도 전부 주차장으로 다 변해 있고 공장 안에 있는 웬만한 부지도 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옛날에 뭐 뭡니까 족구하고 정식대 공차고 하는 이 장소도 다 주차장으로 변해 있는 참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게 뭐 그때는 굳이 뭐 이걸 그 승용차를 버리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 필요성이 그때 좀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노동조합도 기후위기 문제를 자기 과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장 안에서 줄이는 방법, 그 공장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승용차 이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는 한번 노동조합 관계자들하고 한번
요 문제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싶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좀 캠페인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뭐 자연적 거리 되면은 공공기관, 뭐 시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부터 뭔가 솔선수범해야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은 누가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좀 더 반영해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한 30년 지나가는데 창원에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지상을 다니는 전철 낙자, 그리고 간선, 지선, 간선을 낳고 지선 마을로 통하는 버스를 만들자, 이런 게 한 30년 전에 이야기를 잠시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자가용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출퇴근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시내버스도 반속로를 중심으로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차골대로를 다니는 노선들이 대단히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버스가, 이제 시내버스가 다 반속로를 중심으로 노선되고 차원대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아까 출퇴근 통고버스 관련한 문제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대로에다가 다시 뭐 어떤 BRT를 놨든 뭘 놨든 이렇게 해서 접근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보다는 도리어 아까 검토했던 출퇴근 버스를 기자체가 지원하는 방, 통고버스를. 그래서 회사가 비용으로 아닌, 회사의 비용이 아닌 아예 환경 문제로 접근해서 출퇴근을 어쨌든 예산이나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한 회사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방식에 고민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3원 필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정당이다 보니까 뭐 숫자가 한 18, 9만 명 이용하는 것처럼 숫자가 나오는 건데, 사람으로 보면 딱 반이거든요.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한 10만 명이 타는 겁니다. 하루 운영으로 보면. 그럼 끊고 말하면 10만 명은 동의할 거다 분명히. 왜 전체 금액의 한 50%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출퇴근 변경해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미 10만 명은 이 정책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BRT가 되면은 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800번 버스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줄여서 가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BRT가 들어오면은 출퇴근 시간이 주는 거는 분명할 거다. 출퇴근 시간이 주는 거는 분명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과정에서 효과는 있을 거다. 근데 자가용이 얼마나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수치는 좀 빼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미 시작하는 3만원 프로페서로 운동이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크게는 자가용 문제로 본다라고 하면 자가용에 출퇴근하는 과정이 제일 많은 데는 공장의 노동자들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출퇴근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을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만나지고 퇴근하고 나와서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갈 때 시내버스로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저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굳이 자가용을 처음부터 억제해야 되는 것부터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건 저항이 너무 클 거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편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 굳이 내가 자가용이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길 때 저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맞아지야 가능하지. 처음부터 아까 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막 재선 안 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혁명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도 적극적으로 제도 정책하는데 반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듭니다. 저는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 사실은 혁명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승용차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단 한 가지도 못하고 해. 그거 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늘 승용차 타시는 분들하고만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SBRT는 원래 취지가 차선을 하나 줄여가지고 승용차는 불편하게 하고 그만큼 버스가 빨리 다니도록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선을 하나도 안 줄인다는 게 이미 이 원래 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창원에 와서 희석돼 버린 거라고 보는 거죠. 전에 한번 회사 전부 다 출퇴근 그 여행사 버스인가 했는데 10몇 년 전에 뭐 때문에 금지시켰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섰던 하는 생각 없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회사 거의 다 대부분이 여행사 그 버스를 임대해가지고 출퇴근 버스를 썼잖아요. 그거 못하게 했었어요. 그때 이유가 뭐 있었는데? 그 백화점 옛날에 백화점 셔틀버스 그것 때문에 네. 그래 버스에서 소송 들어가지고 그 백화점 하여튼 셔틀버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버스를 그러니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 LG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대기업에서 그 출퇴근 버스를 갖다 공식적으로 여행사라든지 어디 맺어가지고 이걸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버스는 가능하고요. 뭐냐면 그거는 특정인들이 그 전세 버스는 개별 요금을 내면 안 돼. 여객자격 운수사법상. 이게 쉽게 말하면 영업용 우리 시외버스는 개별 요금을 내는데 개별 요금을 받는 게 불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업체에서 계약해서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법이 개별 요금을 내서 보호받는 거예요. 저기 아까 제가 그 이은기 사무장님 말씀하신 그 차선을 갖다 하는 그게 왜 그러면은 그 시청에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갖다 차선을 갖다가 하는 걸 아무도 반대하지 않나요? 왜 말을 하지 않는지 몰라. 반대 많이 했는데. 반대를 많이 했는데 예, 그 자전거 도로를 그날에 없애는 공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것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왜냐하면 없애는 차선을 다 확보해 주려고 하니까 결국 제일 만만한 게 자전거 도로고 보도를 폭을 좁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이대로에 있던 그 뭡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 그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보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그 보도 겸용으로 그러니까 사람 인도에다가 자전거 근데 우리 도로를 일반 시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일조차 모르잖아요. 우리 공사비가 크지 않을까? 그걸 해 공사비 크지. 그 공사비 키우는 것보다 제일 큰 게 승용차 이용자들의 반발을 굉장히 겁을 냅니다. 시는 왜냐하면 그 믿는 전화는 계속 오잖아요. 참고로 부산에서 시범 구간, 해운대 구간 했거든요. 하다가 중단에 했어요. 왜냐하면 승용차에 미는 때. 그러니까 다시 시민 공론화 원탁 얘기하고 중단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근소하게 시행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런 문제 맞아요. 저희 3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시입니다. 2시간 동안 토론회 달려왔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또 질문이 많이 쏟아져서 더 이어나가고 싶지만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만 진짜 해야겠다. 좀 늦게 마치더라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 계실 걸로 알고 오늘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